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수원이 최근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관련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고리 2호기 원전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절하가 시작된 건데요.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공약에 발맞춰 앞으로도 많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이 잇따라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40년 된 노후 원전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큰 갈등과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3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의 설계 수명은 내년 4월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고 최근 평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1년여간 고리 2호기를 수명 연장해도 될지 원자로 시설 개통과 구조물에 대해 최신 기술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2호기 설계 수명 연장 관련해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가 제출된 만큼 행정적으로 원자력 안전법상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적극적인 원전 육성 정책과 함께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2030년 이전 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고리 2345기, 한울 125기, 월성 2345기 등 모두 10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수명 연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을 아무리 고쳐 쓴다 해도 40년 전 만든 원전이 안전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탈핵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또 동해안에 큰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고 후쿠시마 참사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상태에서 과연 강화된 기술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할지도 의문입니다. 부산에도 하나의 부지에 10기가 있고 경주도 단일 부지에 6기나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상당히 위험하다. 기본 40년 이상 되는 수명이기 때문에 수명이 닿으면 멈추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더구나 동남권 원전은 인근에 300만 명의 국민이 몰려 있어 수명 연장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큰 논란과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주 이 고리 2호기 반경 30km 이내에 4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터지면 대피 방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부산, 울산에 살아도 될까라는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난 5년 동안 힘겹게 이어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기조가 윤석열 새 정부의 친원전 육성 정책으로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영덕에서 올 들어 가장 강력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10일 오전 2시 45분 46초쯤 영덕군 동쪽 23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4의 지진으로 발생 깊이는 18km입니다. 경북 내륙 지역에서는 진도 3의 진동이 관측됐고 경북 소방본부에도 관련 신고가 흔들림 감지 등 10여 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두 번째는 지난 2월 함경북도 길주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입니다. 포스코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 대책위는 최종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지난 7일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공장 착공식에 돌연 불참한 데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최정우 회장이 지난 7일 포항을 방문해 포스코 지주사 이전을 공식적으로 약속해주길 간절히 바랬지만 행사에 불참하며 포항 시민들을 또 무시하는 처사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 연대 서명에 40만 명의 포항 시민과 경북도민이 동참했다며 포항 이전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포항 시민 결의대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역 순회 일정의 시작으로 오늘 안동과 포항 등 경북 지역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경북 방문 일정은 안동을 시작으로 상주, 구미 등을 거쳐 포항을 방문해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지역 발전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선거 기간 보내준 성원과 지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12시 50분쯤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소방당국이 산불 진화 인력 280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서 불은 산림 0.5헥타르가량을 태우고 2시간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포항시 인구가 가파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시 인구는 2021년 12월 말 50만 3,852명에서 올해 3월 말 50만 1,691명으로 3개월 사이 2,161명이나 감소했습니다. 포항 인구는 2008년 말 50만 8,119명에서 꾸준히 늘어 2015년 11월 52만 16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인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시 의회는 오늘 제293회 임시회를 열고 제8대 시의회 마지막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축산 악취 저감 및 축산 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 철강 거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등 16개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개회식에서 김성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제8대 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 규칙을 위반하고 사전투표를 진행해왔다며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대구 경북지부 CJ 포항지회는 오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 남구의 한 집배점에서 부당 노동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집배점 소장 A씨가 분류 작업의 책임이 택배사에 있음을 분명히 한 지난 2020년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까지 분류 비용을 공제했으며 문제 제기 이후에도 비용을 온전히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수년 동안 임금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원청인 CJ는 규정에 따라 A씨를 퇴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장 A씨는 노조 측이 주장하는 비용은 분류비가 아닌 분류 업무 수수료이며 임금 수수료도 계약서에 맞게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벌써 여름이 된 것처럼 날이 덥습니다. 따뜻한 날씨 속에 유채꽃이 활짝 피어있는 모습인데요.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껑충 올랐습니다. 내일까지 때이른 초여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경주의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10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5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에 발령 중이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6도 분포로 경주는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2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3도에서 3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3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오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마다 설치된 신속 항원검사소 운영이 중단되면서 오늘부터 호흡기 전담 클리닉 또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속 항원검사소 운영은 중단되지만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는 계속됩니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경우 밀접 접촉자와 같은 역학적 관련자 등 고위험군이 대상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일상 회복을 위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울진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195가구에 수도 직결 자동 살수 설비를 설치합니다. 수도 직결 자동 살수 설비는 상수도관을 활용해 소화용 배관을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살수돼 화재 발생 초기에 유용한 설비입니다. 경북 소방은 수도 직결 자동 살수 설비 설치 사업을 화목보일러 주택과 축사 등 화재 피해 우려 시설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